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가까이 대보여. 눈이 저렇게 멀면 잘 안 보여요.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 했었거든요. 건강검진 하는데 이제 시력검사 그때 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건강검진이 별거 아닌 거긴 한데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이상은 없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시력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쪽 왼쪽 눈은 거의 2.0 거의 다 보여요. 그러니까 1.5 하는데 그 밑에도 다 보였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1.5하고 이쪽 눈은 1.0인가? 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1.0도 사실 잘 안 보였어. 그냥 흐릿하게 보여. 이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모르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 안경, 저 안경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 보이려고. 안경에 알 없습니다. 알 없어요. 이거 비밀이었는데 알려드릴게요. 에이 뭐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되지. 이게 안경이 저도 어릴 때 이제 안경을 끼다가 중간에 안 꼈는데 이게 안경이 가려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려야 될 게 좀 많아서 안경을 쓰면은 약간 시선도 좀 분산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낍니다. 아무튼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근데 날씨도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장은파님 어려 보이세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무조건 좋은 말이잖아요. 어려 보인다는 거. 이게 그거 있다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는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어리다는 말이 저렇게 좋지? 뭐 자기 나이대로 제일 보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솔직히 별로 어려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 보인다는 말보다 되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말이 없더라고. 누가 나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은파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무조건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어려 보인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어려 보인다는 말, 나이 또래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게 좋아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방송으로 보는 거잖아요. 방송으로 보면은 이 조명도 좀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바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 보이는 거 실제로는 그렇게 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거나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인문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3일날 서울역에서 약간 스터디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플은 어떻게 하세요? 뭐 상처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물어보길래 그냥 지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되게 잘한다. 되게 공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로 지우니까 그냥 지우고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진짜 잘한다. 관리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게 잘 안 잊혀져요. 그래서 악플이라든지 누가 나한테 뭐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양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지워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 시원함? 이런 거 비슷한 거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좋은 내용보다 댓글 지운다라는 말에서 칭찬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칭찬을 더 많이 받았어요. 사실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너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위험한 거는 제 곁에 안 두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그 서랍 모서리나 장롱 끝에 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각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스펀지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붙인단 말이에요. 애가 혹시 부딪히면 이런 데 막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가위나 칼 같은 거, 뾰족한 거, 이런 거 다 서랍에 넣고, 서랍 잠금 장치가 또 팔아요. 뭐 뽀로로랑 곰돌이 같은 거 막 문양 있는 거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 붙여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가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안전한 상태로 만든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애들 그 뒷목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무릎 보호대, 뭐 팔목 보호대 이런 거 다 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들 아기 키울 때 이거 하나씩은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아요. 우리도 알아. 얼마 안 쓴다는 거 알아요. 한두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다칠까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뭔가 날카롭거나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두지 않는 이유가 제가 다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날카롭게 하거나 댓글을 되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희롱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안 두는 방법들은 그 사람들을 약간 좀 멀리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댓글이랑 이런 것들도 다 지우는 거예요.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 만나거나 고객들 만났는데 어떤 손님들에게 다 모두 친절해야 된다. 뭐 이게 맞겠죠.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부 다 친절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단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바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영상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막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라든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고 칼 들고 막 오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제가 다 대꾸하거나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 막 누가 나한테 댓글 남겼고 나한테 되게 욕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때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악플을 남기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말이라든지 대화로 뭐 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업을 하는 거야? 몇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한 10%의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좋고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10%의 사람들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뭔가를 부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무조건 반박하고 싶어 하거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제가 설득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70%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죠. 70%의 사람들은. 제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70%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내가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70%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뭔가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를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70%의 사람인 거죠. 사실 영업에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너 집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 계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중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요. 예, 그렇게 대화하는 건 맞는데 안 될 사람들은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이 집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바보예요. 이거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건데 이런 말을 하게 해서 사람을 밀어내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바심을 조금 자극시키거나 되게 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집을 좋아하세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라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70%의 사람이 이 대화를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떤 집을 원합니다. 아니면 저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영업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친구도 그렇잖아요.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같은 반에 막 한 4, 5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내 친구가 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친해지는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은 있어요. 무조건. 근데 나머지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친해졌다가 얘기도 했다가 같이 뭐 어디 갔다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날카롭거나 차가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거나 제 채널을 보거나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런 영업을 하려면은 저한테 대화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저한테 말을 되게 많이 걸어요. 그래야지 이제 가장 나다운 게 뭔지 알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처음에 중개 시작하거나 아니면 영업 시작했을 때 저도 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어.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보여줬고 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하지? 나한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화도 나고 손님들한테도 화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린 거에서도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난 진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와, 여기서 뭐 정수리 쪽에서 막 땀이 되게 많이 나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화내지? 내가 한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틀린 말 하면서 당당하게 저렇게 욕을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났었는데 사실 악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대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희열도 느끼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나름대로 저도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심리학 책이라든지 인문학 책 같은 거 되게 많이 읽으면서 약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대화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막 푸시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게. 이게 뭐죠? 손님이 없어서 심심합니다. 소공 채용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JS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참여하네요. 반갑습니다. 사무실 모든 방문객에게 친절할 수는 없어요. 그럼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방법들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34회 합격자입니다. 중개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30대 남자입니다. 중개업에 뛰어들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도 막막해지거든요. 저도 막막해지죠. 구체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해보거나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어도 돼요.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올해 시작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상가가 궁금하다 해서 상가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면서 답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 막막한 상황인데 조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되게 막막해지는 거죠.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상상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계획이 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요, 저는. 안녕하세요. 2층 기업도 괜찮을까요? 2층 기업이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어느 위치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2층 기업을 해서도 충분히 방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2층은 그런 게 없어요. 워킹으로 들어오시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1층은 그냥 걸어 다니다가도 이렇게 들어오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2층은 그게 뭐 한 거의 90%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방법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JS님. 2층 하는 목적부터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일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2층이 좋다, 1층이 좋냐 이렇게 절대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1층이 무조건 좋은 거죠.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애가 두루뭉술해요. 애가 두루뭉술해서 그런 거지. 답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면 조금 더 대답을 하기 좋은데 1층 좋냐 2층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한테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상담을 하거나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많이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막 막연하게 해주시면은 저도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화를 많이 내는 게 그런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물어봐 놓고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면은 아유 그게 뭐 다 대답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대답을 하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덥네요. 날씨가. 오늘도 제가 영상 하나 찍고 왔어요. 얼마 전에 어디지? 투자자분들 되게 많은 거기 가서 참여하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거 얘기 듣고 그러면은 좀 재밌기는 재밌어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하고 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바빠요. 나름대로 되게 바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 찍고 시간 좀 남거든요. 이따가 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시간 남아서 항상 방송하려고 좀 노력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항상 조금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 되게 재밌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다들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셨는데 재밌어요. 일단 저랑 저한테 뭐 물어봐 주는 것도 되게 새롭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뭐가 궁금한지도 되게 궁금하고, 저도.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기적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정기적인 시간으로 라이브를 하려고는 안 하고 있어요. 아, 혹시 그거 아세요? 전자책 보는 거 방법?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여기 만약에 보는 분 계시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상공인 평생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생교육원 한번 쳐봐야겠다.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평생교육인가? 여기 평생교육이라 치면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하나 들으면요, 전자도서관에서 최신 책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달에 3권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책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한 달에 3권 정도는 여기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달에 3권 읽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들으면 무료예요. 무료. 다 무료니까 하나 듣고, 아무거나 하나 듣고 나서 빌리면은 책이 빌려지더라고요. 저 요즘에 이걸로 처음으로 빌린 책이 트렌드 코리아인가? 코리아 2024. 2024 이거 빌려봤어요. 제가 해마다 이 책을 사거든요. 2024 올해 트렌드라든지 작년 트렌드들 있으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4 이거 사는데 사실 좀 아깝기는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죠. 내용도 되게 좋고 트렌드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보잖아요. 트렌드 코리아를 막 여러 번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는데 이게 또 살 수밖에 없는 게 도서관에 나오는 시기까지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빌려가기 때문에 사서 보는데, 올해는 전자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보고, 다음부터는 저는 이거 안 사고 전자책으로 만약에 산다라고 해도 전자책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는. 그러니까 잘 안 봐져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은 교보문고 들어가가지고 소상공인 교육원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전자책을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서점을 잘 안 가거나 도서관을 잘 안 가게 되는 게, 서점이 일단 별로 이제 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집 근처에 있지 않으면 잘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되게 좋은 제도 같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이거 꼭 이 영상이 마치 홍보 영상 같긴 한데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겠어요. 저한테까지. 제가 뭐라 해야 되지? 교육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이거 트렌드 코리아 말고도 제가 보고 싶었던 책 중에서 표지가 닫혀 있는 책들 있잖아요. 비닐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를 전혀 볼 수 없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책들은 전자책으로 한번 읽어보고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지금 2권 읽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요? 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요. 여기 가면은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소상공인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고, 가입도 되게 쉬워요.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가입 그냥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하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재밌어요. 강의도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수업 이거 하나 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소상공인 전자도서관 가가지고 바로 책 빌리면은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생각보다 최신 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교보문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교보문고에 올라가 있는 책들은 다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며칠 안 됐어요. 엊그저께 이제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보다가 괜찮은데? 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알라딘을 싸게 판다 해서 샀는데 작년 버전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작년 버전 사면 소용없거든요. 트렌드 코리아는. 올해 버전이 중요한데 2024. 2024 있어요.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라딘을 싸게 판다. 알라딘 좋아하죠. 저도 알라딘 좋아해요. 알라딘은 저한테 약간 창고 같은 곳이에요. 지식의 창고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서점보다 알라딘을 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서점에는 트렌드에 맞춘 책들만 있거든요. 창고에 가야지 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내가 제목을 알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알라딘은 약간 랜덤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아요. 헉,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책을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 알라딘에 돈 많이 씁니다, 저도. 아한영님, 부동산 인수하려고 추천받은 자리가 있는데 시장과 아파트 근처 1층 부동산인데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20년이 된 건물인데, 노후 정도는 상관없을까요? 내부 인테리어는 작년에 다시 하셨다 하더라고요. 주변 상권도 잘 돼 있고 유동인구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이제 사업을 조금 많이 했고 오랫동안 했고 그러는데, 건물이 오래된 부분들은 장사하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건물에, 그러니까 막 되게 지저분하거나 이런 거라면 분명히 신경이 쓰이겠지만 상권이 훨씬 중요하지,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넣는데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위치라든지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지. 그리고 특히 장사나 이렇게 자영업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고 아니면 앞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건물이 외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사실 거의 상관없습니다. 실무교육 신청했는데 벌써 마감되고 1월 15일자 교육이더라고요. 실무교육 받고 나서야 소공 이력서 넣는 거죠? 아니 뭐 아니죠. 예, 순서가 좀 잘못된 거죠. 이력서를 일단 넣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력서를 넣는다 해가지고 바로 합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좋은 곳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력서를 넣고 합격을 하면은 그때 얘기하는 거죠. 실무교육이 아직 덜 받아졌으니까 그날 이후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아직 실무교육을 받기 전이니까 내가 취업을 못한다, 이런 건 이제 아닌 거죠. 이력서 넣어도, 그리고 사실 융통성 있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시스템은. 실무교육 안 하신 상태면 그 안에서 다른 일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충분히 할 거리가 많으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딱 추워지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대부분 요걸로 판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하거나 입술이 좀, 저는 매일매일 발음 연습을 하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하니까 입술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딱 입술 사이가 찢어진다, 벌어진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은 바로 요 챕스틱을 바르기 시작하죠. 챕스틱이 내 입술이 좀 찢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바릅니다. 연수교육도 그 이후에 천천히 받아도 될까요? 실무교육 받으면 연수교육 안 받으실 텐데, 2년 동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방송상 얘기해 드리기가. 예, 얘기해 드리기가. 사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일들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의해서 출근 날짜를 정하거나 뭐 하는 일을 좀 조정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가서 이력서 넣는 거는 사실 연수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냐랑은 차이가 좀 있으니까.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얘기해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회사 취직할 때도 그렇잖아요. 입사일이 정해져 있는 대규모 그 대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협의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공채가 아닌 경우에는 또 협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공채가 아니다. 수시 모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시면은 서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줍니다. 입사 날짜도 그렇고 중간에 뭐 준비해야 될 것들도 그렇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서점을 가거든요. 서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알라딘도 자주 가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 알라딘은 사진 안 왔는데 알라딘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 30분 정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갖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낡았으면 저는 안 사요. 너무 낡았고 낙서돼 있으면 안 사는데, 그래도 좋은 책을 발견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서점도 가는데, 교보 서점에서 좀 많이 노는 편이죠. 근데 서점 가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보고 내가 몰랐던 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거 우연찮게 전자도서관 들어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자책 봐봤어요? 전자책? 전자책을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책을 보다가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보잖아요. 전 그게 없거든요. 이북은 써본 적이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 조금 이제 보다 보면은 자꾸 다른 게 다른 걸 하게 되더라고요. 종이책은 안 그러거든요. 종이책은 그래도 한 20-30분씩은 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이북으로 보다 보니까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나요? 이북을 잘 못 보겠어요. 근데 트렌드 코리아는 좀 재밌으니까, 책이 재밌잖아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막 넘기면서 보고 있어서 재밌는데, 다른 책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읽는 시간이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이랑 다이소는 못 지나치죠. 그니까요. 알라딘, 다이소 진짜, 다이소 큰 데 가면은, 재밌죠. 재밌어요. 흥미롭습니다. 아주. 뭐,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 오죠. 잘 안 사요. 뭐 사지는 않는데, 다이소나 알라딘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들어가서 놀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주 가는 것 같아. 전 종이책 좋아해요. 저도 종이책 좋아합니다. 근데 종이책이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좀 줄여줘야 돼서, 알라딘 가면 책 팔 수 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팔아봤거든요. 한번 팔아봐야 되겠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책이 좀 있어요. 샀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 책이 좀 있어가지고. 책 리뷰 유튜버 틀어놓고 자요. 저것도 괜찮죠. 저거 그 뭐지? 플로랑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 그 책은 아니고 리딩? 리딩 뭐 어쩌고저쩌고 있던데, 그런 거. 그거도 되게 괜찮더라고, 저는. 그래서 잘 듣진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리딩북인가? 저 요번에 북토크도 갔다 왔어요. 북토크 가가지고, 작가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북토크 해주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취침용이랑 반신욕 할 때 좋습니다. 그러네요. 반신욕 할 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즘에 저 반신욕 잘 안 해가지고 목욕탕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목욕탕을 한 번씩 가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 반신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왠지 그때는 못 가니까 반신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반신욕만 하다 보니까 약간 목욕탕에서 느낄 수 있는 푹 담금에 부족하다 생각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목욕탕 가서 하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진짜 정말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사우나 들어갈 때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한번 저도 들어봐야겠어요. 안 봐가지고. 근데 북토크 가니까 되게 작가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작가들도 북토크 하나요? 뭐 이런 거 자기 책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 한 번씩 가보고 싶네, 진짜. 팬 사인회 같은 건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살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적이 없네요. 저는 작가들 만난 적은 몇 번 있어요. 사인 받은 적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은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사인을 받거나 그러는데, 그런 책들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작가가 있다고 해서 사인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작가들도 해요? 북토크 같은 거? 맞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약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제가 약간 동아리 형태로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약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토크 이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북토크 이런 건 어디서 찾나요? 혹시 아세요? 그 작가들이 뭐 북토크 해주거나 이런 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번 쳐볼까? 뭐가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북콘서트? 오, 되게 많네. 아, 이게 구청 같은 데서 많이 하네요. 이런 데서 하는구나. 장애인 정보화 협회, 콘텐츠 미식회. 좋네. 북콘서트. 야, 이거 이런 작가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거 열면은 되게 재밌겠다. 유튜브에서 중계하는 걸 주로 봤어요. 아,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요? 오, 한번 쳐봐야겠다. 북콘서트. 아, 요거 정치색 강하신 분이 나왔네. 제일 먼저. 네. 청춘이 청춘에게. 역행자, 자청, 아나운서 조수빈. 아, 이런 거 하는구나. 1년 전에 했는데. 사장학개론. 김미경의 토닥토닥 북콘서트. 아. 사장학개론이 책이에요? 이분이 막 유튜브에 많이 뜨는 건 봤는데, 저 강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책 이름이 사장학개론인가? 아니, 이 책을 봤어요. 제가 서점에서. 있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분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은.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예. 관심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분 자기관리 최고인 듯 회장님. 아, 자기관리 최고인 듯 하신 회장님이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책 취향이 이제 있다 보니까 보통은, 책이 끊길 때가 있어요. 책이 끊기는 시절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개들을 보거든요. 근데 안 끊길 때가 있어요. 지금 되게 안 끊기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책이 7권인가 그래요.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안 끊기는 시기에는 잘 새로운 것들을 못 넣으니까. 시험 전 밤에 라이브 하실 때 합격 기원 주셨죠? 기억하실지. 아, 항상 저는 드리죠. 마음껏. 아, 혜안님 축하드립니다. 자,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저 만나고 계약하신 분도 많고 합격하신 분도 많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기운이 애가 좋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운이 좋은 거지. 뭐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끌어당김? 예,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끌어당김은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 중에서 이제 김창옥 강사님, 교수님? 예, 그분 되게 좋아해서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견해를 갖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보겠죠. 네. 그 사람처럼 생각을 하니까 맞으니까 나도 보는 거고,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되게 좋아요. 몇 명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냥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저는 남의 말 잘 안 들으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해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이게. 저는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로 조언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폄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듣습니다. 그분 포프리에 소속돼 있을 때부터 내내 구독하고 강의 들었던 듯 해요. 아, 포프리쇼라는 게 그런 거구나. 소속돼 있는 회사인 거죠. 그 포프리가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포프리쇼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그 대표님 강의 MC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가입하고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그분도 좋아해요. 김미경 님도 좋아해요. 김미경 님이 얘기한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포커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김미경 님은 여성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랑은 좀 공감 안 됐던 부분들 좀 있는데, 창욱이 형이 하는 말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거고, 미경이 누나도 좋아합니다. 그 누나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창욱이 형 거를 조금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유튜버들 많이 봐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것도 많이 보는데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을까? 구독한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분이 무명일 때 거기 사장님이 강의 제안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듯 합니다. 근데 그분 되게 오래전에 유명하시던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전국구로 유명해진 게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이번에 조금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다. 창욱이 형이 되게 아프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되게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아픈 것보다 이제 진짜 되게 이기적이네. 이제 이런 강의 안 들려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나도 모르게 그럼 이제 못 듣는 거야?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처음에 전문 강의인이 아니라서 시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전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도 많이 그런 거 겪어요.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조금 얘기하거나 이렇게 초청받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초대해 주셔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게 애가 원래 좀 독불장군형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나만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지. 뭐 나한테 말 안 걸 수도 있지.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김창욱 강사님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셔가지고 좀 요즘 힘드시대요. 봤어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저 뉴스 보고 좀 그랬어요. 되게 마음이.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별로 안 힘든데. 항상 저희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야, 너는 그 정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픈 건 반칙이다. 이런 거에서 좀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거나 말에 상처받고 이런 거지, 나 같은 애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면서 탁탁 튕겨내기 때문에 오히려 덜 힘들어요. 덜 힘듭니다. 악플 받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플 그냥 지운다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막 룰루랄라 해요. 룰루랄라.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힘든 내 모습이 좀 멋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괜찮은데? 약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애가 해맑아. 애가 별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방송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은 준비도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해.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라이브 킨 거예요. 그냥 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어때?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방송 키고 놀고 댓글 읽고 약간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수다를 막 해주시면은 저도 되게 좋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쵸.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되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 내 얘기인가? 이럴 때가 좀 있어요. 항상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어디서 뭐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야, 난 네 생각밖에 안 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여행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많이 해서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안 풀어요. 저는 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여행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뭐랄까, 그냥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 그 너무 밖에 자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보다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좀 노는 게 좋지 않나? 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안 푸는 거네, 애가 뭐 쌓여야지 풀어야 되는데 안 쌓이니까 안 푸는 거죠. 아, 가족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성하네요. 정신과 의사분들은 나는 진짜 되게 약간 존경스럽기도 하고 약간 안타깝기도 한 게 정신과 의사분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정신과 의사분이랑 그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론만 알지 내가 보니까 자기가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보여.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창호 형도 약간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 사람들이랑 많이 상담해주고 약간 고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뭐 꼭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화를 내지는 않지만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이 좋죠, 제가. 버튼홍님 성격 부럽네요. 제 성격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성격이 원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어디서 책에서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되게 살다 보면은 되게 욕심을 부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는 시기에 내가 세게 넘어지고 나니까 인생에 되게 낮은 곳까지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낮은 곳이 저의 그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있었던 시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죠. 워낙 애가 원래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싹퉁머리 없는 애들은 아유 그냥 뭐 어때요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보수가 좋아서 다른 일 하기는 그렇다. 의사 선생님도 보수는 중요하죠. 돈 받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는 사실 중개업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했으면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수가 상당히 좀 세서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라 해야 되지, 장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장사가 폭발적으로 수입을 더 늘리기는 훨씬 좋았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양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훨씬 보수도 세고 일도 적게 해도 돼서 중개일을 좋아합니다. 역시 그런 경험이 내공이 있으신 거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처음부터 뭐 배포가 크게 태어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 호연지기가 있는 친구는 아니고 저는 약간 예. 거의 1시간 다 됐네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도 한 1시간은 떠들고 놀 수 있는. 최근에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 다른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인테리어도 좀 보여주고 얘기해주는 컨텐츠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추우니까 조금 있다 봄 되면은 가든지 하겠습니다. 봄 되면 예. 다른 컨텐츠 열심히 좀 준비하고 봄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친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자기 사무실 막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저한테는 약간 이벤트 같은 경우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약속이 잡힌다든지 어디를 가야 되는 여행이 잡힌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제 인생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고 두근거려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 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잘 넘어갔다, 재밌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좀 그래요. 네. 아니 뭐 거절하실 수 있죠. 자기네 사무실이나 이런 얼굴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는 거예요.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도 스터디 그룹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엊그저께
뭐 어떤 프로그램 보면서 아, 이런 약간 크루 형태 이런 것들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변에 워낙 그냥 그런 게 없어가지고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낮 시간에 실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한 번씩 방송 켜고 얘기하고 하면은, 아, 그러네. 방송도 저한테는 약간 이벤트 형태네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약간 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약간 이벤트 형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방송을 좀 못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방송보다는 제가 영상을 찍는 걸 훨씬 더 수월하게 잘하는 편인데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 이벤트 형태인 것 같아요. 저한테 주는 이벤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매일 똑같은 일만 한다, 아니면은 매일 똑같이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유튜브 영상 몇 개 올려봤는데 유튜브 하는 분들 대단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이 대단한 거고 저는 별로 대단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저는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가만히 다른 것만 하면은 저는 별로 재미없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니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는 글쓰기. 글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데 올리는 게 되게 힘든데 유튜브 방송은 조금 재밌어요. 유튜브 하면은 약간 상처 많이 받아서 떠나시거든요. 싫어요가 되게 많아요. 싫어요가. 싫어요. 이거. 싫어요. 우, 우 하면서. 약간 싫어요도 많고, 댓글 악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아예 반응 없는 거. 이것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힘들죠. 아닙니다. 저는 매물만 몇 개 올렸는데 화면에 얼굴 나오고 목소리 내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예. 아, 그래도 뭐 잘 하시는 거죠.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 하면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싫으면 안 보면 되죠. 그러니까요. 안 보면 되는요. 굳이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도 열정이 있어요, 항상. 내가 확실하게 너를 참교육해주겠다 라고 해서 엄청난 악플을 다시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싫어요도 항상 누르고, 싫어요는 진짜 주기적으로 나와서 몇 개씩 네, 재밌어요. 제주도 놀러 오시면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주도 진짜 한번 가야 되긴 되는데, 제주도를 제가 언제 마지막에 갔지? 한 2017년? 그때 마지막 간 것 같아요. 18년? 17년, 18년도에 마지막 간 것 같아요. 다음에 코로나 오기 전에 간 것 같고, 제주도는 생각보다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살면서 제주도 한 3번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아요. 저는 제주살이 20년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0년 사시면은 제주도가 재미없겠네요. 제주도 자기는 제주도 가고 싶은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20년 살면은. 제가 처음에 서울 올랐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남산을 안 가본대요. 남산 케이블을 한 번도 안 타봤대요. 남산을 가본 적도 없고 케이블을 안 타봤대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난 친구들한테는 남산이라는 게 그냥 산인 거예요, 산. 마운틴. 네, 마운틴이고, 그러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주도는 그냥 섬인 거죠, 그냥.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에 되게 놀랬거든요. 야, 서울 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니까 롯데월드 이런 데는 진짜 많이 다닌대요. 친구들이랑도 다니고. 그런데 남산 같은 데는 안 간대요. 남산 같은 데는 안 가본대요. 그래서 되게 놀랬었죠. 여기 이게 시골에서 온 애들은 항상 비슷하거든요. 남산타워 한번 가서 남산타워 거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고 63빌딩 한번 가본단 말이에요. 뭐 별건 없지만 63빌딩 한번 가보고 한강공원 가고 라면 한번 먹어보고, 요거 약간 요런 패턴들이 있어요. 항상 하는 것들. 근데 서울 사는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태어나기를 서울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종이컵, 빨간색 종이컵 쓰잖아요. 빨간색 종이컵을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게
외국에는 없대요. 근데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보니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너무 한번 써보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막 써보고 싶은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생활이죠. 날씨 좋으면 걷기는 좋아요. 전주 사람이 한옥마을 안 가는 거랑 같네요. 전주 사람이야. 아, 그러네. 저는 한옥마을 가봤거든요. 전주 안 살면은, 전주 가면 한옥마을이지, 전주 가면 비빔밥이지?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예, 아, 맞아요. 여수 가면 갓김치 먹고,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저는 한라산을 2번이나 가봤거든요. 2번이나 가봤는데,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는, 산이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산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 놀러 가면 소주도 한라산 소주로 먹는 거죠. 한번 먹어보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서울 사람들은 몰라.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 서울의 그 감성을 몰라요. 너무 익숙하니까. 소소한 행복님, 버튼홍님, 저 일요일날 강의 때, 맨 앞에 핸드크림 빌려드린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시면 되죠.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상계동 부동산 계약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상계동에서. 강의도 하시는구나. 아, 이거 이번에 뭐 모임할 때 만난 분이고, 강의도 합니다. 여준우님 축하드립니다. 여준우님도 일요일날 왔던 분이잖아요. 송도에 계시는 분들. 송도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죠. 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참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강의도 만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약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노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을 막 벌려놔요. 벌리다 보면은 또 재밌어요. 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재밌어요. 막 뭐죠? 갑자기 이렇게 채팅이 많이 올라오네요. 버튼홍님 전자책 구매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반가워서 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소소한 행복님. 너무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주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게을러요.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이런 거 기획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해본 적이 없는 분야에서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계속 하겠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게 최고죠. 아유,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는데 주변에서 야 조금만 속도를 내는 게 어떻니? 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풍경을 많이 보고 가는 거 아니니? 아, 행복해 하면서 보고 있으면 조금은 속력을 내도 되지 않을까?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야, 오늘은 67분이나 됐네요. 방송 시작한 지. 아, 재밌네. 오늘 아무튼 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방송 키면은 또 뵙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다들 즐거웠습니다. 저도.